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간호대학 교수이신 이경윤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뭘까요? 아니 그 목에요. 아, 네. 사파이어 공주 같아. 사파이어 공주. 오늘 그냥- 타이타닉. 네, 제가 그럼 한 시간 동안 공주 하죠, 뭐. 아 어떻게 자, 지내셨어요? 저희들이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날씨 건강강의 좋았어요. 시작한 지 우리가 원래 7차례를 개혁하는데 이제 6번째입니다. 예, 그죠? 그렇죠. 예. 저희 벌써 석 달 됐네요. 글쎄 말이에요. 어, 네. 이렇게 하고 다다음 주에 우울증 네네, 이런 걸로 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벌써요. 글쎄 네. 말입니다.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정들자 네네. 이별이라더니요. 네. 네. 어쨌든 제가 계획한 주제는 조금 다 다르고 제가 이사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많은 다행입니다. 분들이 채팅방을 네네. 통해서라든지 네. 저희들한테 너무 아주 신나는 강의였다. 아,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강의들이었다. 네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기 폭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니 이사를 가신다 하더라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세션을 마련해 가지고 네. 계속 듣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라. 약속을 하라. 네. 자, 오늘 인터뷰 주제는요. 여성 부인과 염증 관리와 예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네, 오늘 제가 다룰 토픽은요.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고 대처를 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부인과 질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걸리세요. 본인이 이제 걸렸다는 거를 알면서도 좀 다가가기가 힘들거나 병원에 가기가 그렇거나 누구한테 특히 말하기도 꺼리고.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남사스러워가지고. 그렇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견디다가 이제 증상을 키우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은 그 여성분들이 아주 민감한 그 방광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그 질염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산부인과 너스 프랙티셔너를 하면서 임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그쪽 전공에서 아신 분들은 가장 많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게 이 부인과 질환 염증 과정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인과 염증은 이제 본인이 아주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특히 의사들 만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증상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다가 조금 좋아졌으면 괜찮아지나 그랬는데 완치가 안 되고 원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제 칸디다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음흠.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아, 예.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낫게진 놔뒀다가는 나중에는 다른 더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잘 얘기 들으시고 본인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상기를 하셨다가 다음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방법이 생활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광염과 질염을 내가 자주 걸렸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예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치료법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아, 그러면은 이 성인 여성들이 누구나가 방광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선 이 방광염의 원인과 증상을 방광염부터 잡아보죠. 네, 방광염은 요즘은 스트레스성으로 청소년들도 걸리기도 하고요. 소아들도 걸리게 합니다. 어쨌든 그 방광염은 남자들은 방광염이 없죠. 남자분들도 걸리긴 하세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길이가 남자분들은 여자분보다 4배가 길어요. 그래서 아하, 요독이다. 네, 박테리아나 일단 방광염은 박테리아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네. 박테리아균이 이제 일단은 요도가 길다 보니까 방광까지 가는 그 길이 멀어요. 그래서 생기는 횟수도 여성분들은 요도가 아주 짧거든요. 방광하고 그 밖에 외부의 요도 사이가 아주 짧아서 이런. 쉽게 박테리아 구조상 아무래도 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게 돼 그리고 있다. 이제 환경적으로 여성분들의 그 회음부는 항상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테리아나 이런 칸디다균이 아주 살기 좋은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방광 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쉽습니다. 네. 네. 일단 원인으로는 일단은 감염이고요. 박테리아성이나 칸디다에 대한 감염이고 또 여성분들이 방광염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가 일단 피부가 먼저 손상이 돼요.
아시겠지만 피부가 이렇게 어디에 긁히거나 깎이고 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생활 하신다든지 아니면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속옷을 안 입고 그리고 이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계적인 손상에서 피부가 먼저 손상이 돼서 걸리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자극도 무시 못하는 게 이게 평소 땐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되게 감기가 걸렸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스트레스가 받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과다하게 또 처음에는 막 자기가 가려운 음흠. 증상이 있으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세척제들을 씁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피부를 손상시켜서 감염으로 가는 경우가 더 쉽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영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호르몬에 되게 민감한 청소년기, 음? 그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 그다음에 또 폐경기 이후에 방광염에 아주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아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저희가 말씀하는 이 피부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 저희 네? 피부에는 항상 이 균도 있고 옷이나 뭐 침구 이런 데 항상 박테리아가 이제 상주하는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이 떨어지면 네. 이제 그게 방광염이나 질염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균들은 대부분은 나쁜 거죠. 좋은 균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그 박테리아성 균, 뭐 포도상균이나 이런 다른 아주 흔한 균들이 평소 때는 저희가 그 스킨이 잘 배리어가 돼서 저희가 균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무균실. 무균실 가서 사셔야죠. 저희는 이 균들과 더불어서 사는 더불어서 살고 더불어 있는. 살지만 공생. 컨트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쵸. 몸의 면역 기능이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건데 음흠. 이게 또 저희가 항상 감기가 걸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피부에 손상을 받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흠. 특히 방광을 통해서 이제 염증 이게 박테리아 올라갔을 경우 거기 항상 소변이 있잖아요. 네. 그 실내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박테리아가 번식을 쉽게 하는 그러니까 먼저 아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걸릴 가능성은 그렇죠. 있는 네, 거니까. 아까 맞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언급하신 게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네. 타이트한 거를 네네. 입고 네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속옷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떵이라 그래가지고 티팬티 네. 이게 그러면 사실상 위생적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방광염 않네요. 입장에서는 안 좋죠. 좋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냥 네. 면팬티가 최고요. 그렇습니다. 이래요? 네네. 네. 그러면 증상을 좀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본인이 이제 좀 긴가민가 일단은 방광염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불편하신 거예요. 소변을 자주 급하게 화장실에 가시는 거 일단은. 네. 근데 갔는데 막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흠. 때로는 소변 볼 때 이제 통증이 따끔따끔한 통증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증상이 나중에 진전이 되면 막 그 burning sensation이라고 그러죠. 온몸이 막 찌릿찌릿할 어. 정도 소변 볼 때마다 그 정도까지 이제 느낌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밤에 자다가 소변 마려서 계속 계셔야 돼요. 30분마다. 30분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이게 2단계에서 벌써 이제 검사를 하셔가지고 항생제 빨리 쓰셔야 조치를 되는데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소변에 피가 섞이고 그다음에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또 소변이 그 쌀뜨물처럼 탁해져요. 이제 염증이 심해지는 아. 거죠. 네. 결국은 염증인 거죠. 그렇죠. 피부 염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그 방광염 환자들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네. 한 번에 그 양이요. 네.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이 방광염 환자들은 아닙니다. 네, 이제 소변 보시는 많아요, 분들은 자주 작나요? 가고 네? 가지만 조금 보고 또 소변을 보시고 난 후에도 분명히 다 쫄쫄쫄하고 나왔는데도 딱 일어서자마자 그 순간 또 가고 싶은 아. 느낌. 그러니까 아. 뭔가 다 비워지지 않은 그런 아이,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네요. 네, 한마디로. 느낌을 딱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또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열감도 좀 나고요. 또 이제 나중에 화장실에 막 급해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이랬을 때 가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벌써 이제 젖는 경우.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저런. 그거는 이제 벌써 방광 그건 요실금하고도 네, 요실금하고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있네요. 네, 특히 네. 폐경기 이후에 방광염이 오시면 이렇게 쉽게 요실금으로 그러겠네요. 증상이 가요. 그러면 아주 외부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되게 피곤한데 그 병원에 안 가시고 그 다음날 중요한 회의 가셨다가 이러면 좀 낭패를 보시는 네. 경우가 많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증세가 있으면은 결국은 증세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예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음. 우선은 뭐
그러면 치료 쪽으로 갈까요?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 소변 검사는 소변을 샘플만 드리면 거기서 여기 병원 CVS나 가서? 이런 파마시에 아주 워킹 클리닉도 많이 있어요. 뭐 아, 타겟이나 네? 이런데 네. 그런데 가셔도 만약에 보험이 내가 없어도 그런데 가시면 적정량의 이제 돈을 내시고 소변 검사만 딱 하신 후에 네. 아 박테리아가 나옵니다. 아. 박테리아가 있는 경우 아까 소변이 탁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죠? 박테리아 대사에 의해서 거기 단백질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 감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그런 그게 소견이 바로 나와요 소변 네. 검사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받으셔가지고 항생제를 드셔야 합니다. 네, 어, 그래야 네. 네, 되겠네요. 항생제를 드시면서도 증상이 또 바로 좋아지는 않거든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요? 내가 화장실을 30분마다 가는데 음흠. 그래 또 먹으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이거 박테리아를 이제 쓸어내기도 해야 되고요. 몸의 신진대사를 빨리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증상이 좋아지기 전까지 물을 아주 많이 드셔요. 물을 많이 먹고. 거의 1시간에 한 컵씩 드시고요. 어허. 그다음에 소변이 평소 때 이건 예방 방법이에요. 방광염에 잘 걸리시는 분들의 습관이 소변을 참는 거예요. 소변은 참지 마시고 참으면 안 된다고 네,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변 의욕을 느꼈었을 때는 그때 또 화장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광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이제 소변 그걸 느끼지만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오히려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음. 방광이 과다 팽창이 되고 방광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네. 훨씬 방광염이 걸리기 쉬우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이건 생활 습관이죠. 배뇨 신호가 오면 네네, 바로 참지 마라. 참지 마시고요. 그럼 사람마다 이 그 방광 사이즈가 다를까요? 많이 차이가 날까요? 방광도 근육이라서 늘어납니다. 음흠. 늘어났다 줄어들어 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계속 하시면은 방광 근육이 늘어나서 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변 몸을 이제 그러니까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받고 막 몸이 찌릿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에 약간 따뜻한 그 팩도 대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내가 죽어도 물을 못 마시겠다 그러면은 뭐 차나 이런 걸 드시고 일단은 뭐 이런 방광염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콜라나 사이다, 어머.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피해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탄산 음료라든지 뭐 네네. 과일 이런 네네. 것들도 네네. 과일 주스 같은 것도 네, 피하는 게 주스를 좋다. 피하셔야 돼요. 그냥 아하. 순수 물을 먹는 네네. 게 가장 그리고 이제 바람직하군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이런 거는 그냥 오버 더 카운터에 있으니까 네. 그런 진통제는 드셔도 되고요. 항생제를 먹으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항생제를 그러면 며칠 정도를 먹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바로 증상이 처음에 시작되거나 이랬을 때는 뭐 3일에서 5일 정도 주지만 내가 증상이 벌써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박테리아가 많이 나오면 보통 일주일을 일주일 주시거든요. 정도. 근데 증상은 이틀 정도면 호전되세요. 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일주일 처방전을 받으면 증상이 2, 3일 때 좋아진다고 해서 끊어. 끊죠. 내가 밥만 먹고 이걸 아껴놔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 없어진 후에 박테리아는 계속 남아 있어요. 아하. 이거를 완치를 안 하면 아마 다음 달이나 조만간 또 하시게 되고 그때는 같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 빨리 치료가 안 네. 됩니다. 아이고야.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늘 그러더라고요. 네. 중간에 내성이 나아진 것 생겨요. 같아서 중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일단은 됩니다. 처방 내린 대로 네. 모든 걸 지켜라. 그냥 네. 뿌리를 네. 뽑아야 네, 되겠군요. 그리고 이 항생제 드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 어허. 그렇죠. 안 네. 좋겠죠. 안 네. 좋고요. 그다음에 저기 술과 담배 이런 걸 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생활도 요 치료 받으시는 동안은 음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네. 네네. 일주일은 참으세요. 네. 네. 또 그러면 이제 예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네네네. 예방법은 평소 때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 그러니까 아주 물은 중요해요. 많이 먹는 거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목이 안 말라요. 여성- 목이 안 말라. 목이 안 마른데 드셔야지 그게 물이 약이 되는 거죠. 네, 물이 목이 항상 마르면 물을 항상 먹게 돼 있죠. 근데 네. 벌써 목이 마렵다는 거는 몸이 물을 필요하다는 소리고요. 그거를 갈증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도 물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소 때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하셔야 아. 이 염증 관련 모든 염증 관련 질환은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리는데 내가 이약 저약 막 드시는 거 소용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음흠. 물을 드시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항상 방송 이 2시간 하면서 이거 다 비우잖아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변이를 느끼실 때 가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셨을 때 이거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 가신 분이 많은데 화장실 가서 이제 대변을 놓으시고 어떻게 닦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위치도 그렇고 내가 배가 나와서 살이 쪄서 앞에서 뒤로 닦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은 의외로 그 왜냐하면 대장균이 그 더 아하, 방광염의 가장
흔한 균이 음흠. 이콜라이라고 저희 몸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대장균이에요. 네. 그게 그걸로 인한 방광염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소변을 보시든지 대변을 보시든지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데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었어요. 한국은 비데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방이 많이 되는군요. 많이 되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이제 대중화되진 못했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물티슈라도 사용을 해서 네네. 청결히 하는 것이 물티슈로 좋겠어요. 사용해도 뒤에서 앞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앞에서 뒤로 하시는 게 뭐 어렸을 좋습니다. 때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도 하는데 그게 네. 의외로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는 반면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음. 나이가 계신 분들 중에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꽉 낀 속옷, 그다음에 속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균 번식을 유발하는 그런 따뜻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이렇게 팔랑팔랑 특히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치마를 긴 치마를 입으시는 게 내가 방광염에 저번 달에 걸렸거나 몇 번 걸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패션도 조금 바꾸시는 게 도움이 돼요. 통풍이 잘 되는 네, 뭐 거예요. 여기가 또 달라스가 더우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더위 때문에도 그렇죠. 또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자기가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이런 분들은 네. 평소 때 매운 음식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한 커피 그다음에 자극성 있는 거 피하는 게. 자극성 네. 있는 그런 음료나 아주 단 음식들은 평소 때 어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난 거 있어요. 옛날 저희 선조들은 네.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지피면서 네네. 그거를 이렇게 쏘여가지고 부인과 질환들을 많이 이렇게 예방을 했다. 맞나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인과 염증이나 방광염은 이 습한 환경, 아래가 습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박테리아가 잘 자라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아래를 이제 청결히 자극적이지 하고. 않고 청결히 하고 건조하는 습관이 아하. 좋죠. 그럼 가끔씩 이렇게 쑥뜸을 뜬다거나 네네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네, 되겠어요. 도움이 되게 예방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하. 일단 증상이 있는데 쑥뜸을 뜬다고 해서 이게 방광염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근본 치료. 네, 근본 치료인데 정말 이 방광염은 보험이 없으신 분도 정말 아무데나 CVS, 월마트 이런 데 네. 가셔도 워크인 클리닉으로 충분히 가셔도 해결이 되는 뭐 문제입니다. 병원까지 안 워킹 클리닉. 가도. 네, 있어요. 참지 네.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 막 병원에 가시면 특히 산부인과나 이런데 이제 패밀리 클리닉 가시면 원하지 않으신 그 방광염 증상이 있으면 질염까지도 같이 검사를 보통 하세요. 근데 음흠. 증상이 두 개가 다 있으면 같이 검사를 하시죠. 음흠.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회음부를 이렇게 보여야 되고 샘플링을 당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럽고 그거를 민망하고. 민망하기 때문에 안 네. 가시는데요. 이것도 정말로 피부 염증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정말 여자의 몸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어디 한 부분이라고 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피부 염증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픈 곳이 있어서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가만히 놔두진 않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예. 음흠. 근데 이제 반드시 병원으로 바로 전화를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워크인 참다가 워크인 가서 간단하게 해결할 게 아니고요. 거기서 될 일이 아니요. 네, 소변에서 일단 피가 나오십니다. 그런 증세. 위험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주 열이 이제 심한 열이 동반되거나 막 오실수지 이 전체 증상이 동반될 때는 벌써 방광염에서 신장염으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중요한 게 자꾸 예발됐다 나았다 안 왔다 이게 치료를 근본 치료 안 하시면 이것이 결국에는 박테리아가 타고 어디로 가겠어요? 네네. 연결돼 있는 신장으로 가겠죠. 네. 더 네. 확대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임신을 했거나 임신한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심한 방광염이 그냥 방치가 되면 조기 유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임신 시에는 반드시 아주 병원에. 증상이 미비하더라도 가셔야 되고요.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24시간 이후 지속될 때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나 이런 복통이 아주 통증이 심할 때는요. 이게 다른 부분 염증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요. 방광염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이게 다른 염증하고 연관될 수가 있으니까 아하.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요. 심한 복통. 네, 그다음에 방광염이 나았다 없어졌다 증상이 이게 두세 번 이상 반복이 되면 이거는 한 번 더 또 증상이 걸렸다 이러면 신장염으로 아주 급속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증상이 나았다
이렇게 안 했다 반복이 두세 번 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 가라.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하. 네. 네네. 다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상식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 이렇게 잦아지면 네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재발이 너무너무 잘 계속됩니다. 된다. 네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신장염에서부터 쭈르륵 네네네. 있으니까 이 질염하고 방광염을 제가 같이 다루는 이유가요. 두 개가 같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네. 서로가 이렇게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음. 이제 두 가지를 다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방광염에 대해서 잡아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빨리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빨리 돌아왔죠. 저희 텍사스 A&M 간호대학 교수이신 이경은 교수님과 오늘 초대석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부인과 염증 관리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방광염을 잡았어요. 자, 요번에 2부에서는 네. 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민감하지만 그래도 꼭 다뤄야 될 여성 부인과 질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질염은 그 말 그대로 여성의 그 질 점막의 염증. 그러니까 다들 말씀은 못 하셔서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10에서 20% 여성, 성인 여성. 그러니까 뭐 한 명, 5명 중에 한 명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질염을 앓고 지나가세요. 네. 네, 아주 흔한 질환이죠. 어허. 그리고 스트레스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염과 똑같이 스트레스와 전반적인 면역성 저하와 관련이 아주 깊어요. 네네. 그리고 호르몬 변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염도 그렇지만 질염은 이제 일단은 성생활을 하시는 분한테 더 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기에도 이제 성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기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들이 있죠. 네.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흔하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도 이 질염이 흔해요. 임신 중에도 네, 질염이요? 질염이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괜찮을 염증인데 염증이 없을 거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몸의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질염에 걸리고요. 그러면요, 네. 만약에 17살짜리 딸이 있다고 가정했을 네네. 때 이 아이가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네, 갑자기 방광염이나 질염이 걸렸으면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성생활을 꼭 해야지만 질염이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고. 네네네. 네. 그건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그 티네이저나 이게 그 젊은 여성들이 이제 클리닉에 가서 질염을 검사할 때는 이제 닥터가 그냥 자연스럽게 성병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아하. 네네. 근데 보통 이 성병에 걸리는 것보다 질염이 그냥 단순 질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단순 네, 질염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국 분들이 절대로 이거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할 게 질염과 성병에 의한 질염은 증상은 같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매개체라는 거예요. 질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질염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한 단순한 피부 염증입니다. 단순 질염. 네, 하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혹시 성병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내가 이런 증상이 난다 그래서 성병이 아닐까 그러고 남편을 막 의심하고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본인이 단순한 질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증세는 중요합니다. 똑같다면서요. 근데 증상이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하거나 이제 원인균에서 좀 다른데요. 네네. 네, 이게 칸디다 같은 경우는 성병하고도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염증, 그러니까 분비물이 일단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려움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칸디다균이건 박테리아균이건, 그다음에 다른 트리코모나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의 다른 그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각 원인에 따른 분비물 특성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분비물이 정상이 아니고 일단은 가렵고 그다음에 약간의 통증이 있고 음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먼저 내가 질염 걸렸나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아마 분비물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앉아있을 때 불편하고 자꾸 이제 가렵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염증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네. 어쨌든 증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질염도 다 박테리아겠거니 하고 항생제를 드세요. 하지만 그 원인균이 칸디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말하시면 그냥 막 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피부에 박테리아가 많은 것처럼 뭐 저기 깔려 있는 게 곰팡이균이에요. 침대건 그렇죠, 옷이건 그렇죠. 곰팡이에 의한 질염이 있는데요. 그게 박테리아만큼 흔합니다. 질염은.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이 곰팡이에 의한 칸디다 그 질염인데 항생제를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요. 나빠진다. 어머나. 그래서 이 원인균을 잘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에도 질염이 많이 오는데 폐경기 이후에 오는 질염은 이런
박테리아나 그 진균견이 아니고요. 호르몬 부족에 의한 이제 조직이 위축돼서 생기는 가려움증이에요. 예. 이럴 때는 항생제나 이런 거를 이제 진균제를 쓰는 게 아니고 호르몬 바르는 호르몬을 치료 받으셔야 돼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나 아니면은 그 분비물 특성 이런 걸로 이제 자기가 조금 오늘 들으시고 판단을 적어 놓으셨다가 판단이 네네. 되시면 어쨌든 이 질염은 빨리 의사를 만나는 네. 것이 우선은 뭐 중요합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럼 없이 네네. 빨리 가서 원인을 네네. 규명해야 되는 게 우선이네요. 네, 진짜로 한국 분들이 이 저기 미국 분들이나 이런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정말 단순한 질염인데 이거를 그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불편하게 네. 생각하시고 정말 이 질염은 단순한 피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저기 분비물 양상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오버 더 카운터의 칸디다균 같은 경우는 그냥 약국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처방전 오, 없이. 네네. 그래서 이 칸디다균 같은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곰팡이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임신하면 그 저기 분비물의 pH가 변해요. 네. 그리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이 진균에 약합니다. 어허.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방광염이나 다른 질병이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복용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질 분비물이 달라져요. 그게 항생제를 복용한 것이 오히려 이 곰팡이균에는 더 민감하게 몸을 바꿔버리거든요. 허허. 일단은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제 질염이 생기시면요, 이 분비물이 약간 그 우유가 약간 썩었을 때 음흠. 약간 뭉치잖아요. 오래된 우유들 몽글몽글. 몽글몽글 뭉치죠. 그런 몽글몽글 뭉치는 하얀색 그런 분비물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신기해요. 예, 그래서 평소 분비물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네. 때 여성의 질 분비물은 그냥 아주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냄새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칸디다 진균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무좀 걸렸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부가 아주 빨개지면서 많이 가려워요. 가렵고 그다음에 약간 이 오래된 그 우유 같은 그런 하얀색 분비물이 나오면 이것은 진균에 의한 질염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근데 이 칸디다균은? 칸디다 질염이 이 질염 중에서 가장 흔해요.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성보다 더 흔합니다. 더 예. 흔해서요. 일단은 이거는 2명 중에 1명이 여성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앓고 지나가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조금 견디다 보면 낫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이슈가 안 되냐면 그러게요. 오버 더 카운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증상이 좀 있고 이 약간 치즈 같은 약간 하얀색 우유 같은 분비물이 있고 많이 가려면은 그냥 오버 더 카운터에 가세요. 네. 그래서 모니스텟이라는 게 있어요. 모니스텟. 네, 모니스텟이나 이런 그 증상을 이분 거기 약사한테 살짝 얘기해도 음흠. 이거를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버 더 그래서 카운터. 오버 더 카운터 가서 약을 써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사서 약을 써보고 증상이 호전되면 낫는 거예요. 먹는 약이에요? 아니면 바르는 약? 다른 약입니다. 아하. 먹는 약을 원하시면 프리스크립션을 받으셔야 돼요. 아하. 네, 먹는 약이 편하긴 하죠. 네.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증상이 싹 없어지는 그래요? 신기한 약이 있어요. 신기한 명약이세. 다이플루칸이라고 있는데요. 그 약은 프리스크립션을 받으셔야 네, 됩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네.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염하고 같이 이제 같은 그 박테리아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박테리아성은 그 가임 여성기가 성생활을 하시는 네. 그 가임 여성 기간, 그러니까 폐경기보다는 이제 성생활을 하시는 기간 동안 이제 55세 미만 그다음에 성인 여성에게 이제 흔하고요. 성생활을 통해서 옮기기도 하고 또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상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염과 같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 박테리아성 질염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보시면 그럼 지금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테리아성에 그러니까 자주 걸릴 수 있는 확률의 여성은 이 그 청결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나요? 나쁩니다. 네네, 적당히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균과 다르게 증상이요. 네. 여기는 저기 분비물이 그 우유 같은 몽글몽글한 게 아니고요, 물같이 아주 묽어요.
네. 묽으면서 특징적으로 냄새가 어허. 아주 심합니다. 이 칸디다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는 우유 같은 분비물이고 가렵다고 이제 아주 가렵. 하지만 냄새는 없었어요.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음흠. 근데 이 박테리아성은 박테리아가 하는 그 번식 그 대사 산물 때문에 아주 냄새가 심하고 심지어는 약간의 어떤 그 생선 냄새 같은 그런 그 정도까지 나쁜 냄새가 이 부패하는. 냄새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게 아하.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이제 또 여기도 가려움증이 생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성일 경우가 많아서 빨리 항생제 복용이 요구가 됩니다. 항생제요. 네네. 항생제도 일주일 정도 이것도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염으로 하나가 또 트리코모나스라는 질염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양상의 박테리아인데요. 일단은 이런 그 트리코모나스가 그러니까 일반 박테리아균보다 덜 흔하지만 증상은 훨씬 심해요. 이 질염의 그 특징적인 분비물은 약간 그러니까 막 아까 전에 박테리아는 그냥 물같이 막 분비물이 많다고 냄새만 심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다가 이제 분비물이 되게 진하면서 약간 녹색을 띠고 저희가 말하는 왜 그런 염증이 심했을 때 약간 농이라 그러나요? 아, 아. 노.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분비물이 진해지면서 딱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의 어떤 겁이 덜컥 나는. 겁이 나는 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균인데요. 제일 무섭기보다는 분비물이 좀 가장 특징적으로 좀 심합니다. 그러게요. 네, 심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인 경우는 이제 단순한 그 질염보다는 다른 통계적으로 다른 성병과 관련된 박테리아랑도 연관이 서로 이제 같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서 네.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이제 성병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하. 이게 100%또 이제 성병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성병하고 연관되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트리코모나스의 질염은 증상은 이제 아주 누런 농 같은 그런 분비물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막 거품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분비물이 어쨌든 상당히 좀 이게 격해요. 예, 불쾌할 네. 정도로 그렇고 자결감도 되게 심합니다. 막 화끈화끈 거리고요. 어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증상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심한 애인가요? 아니면은 이 전 단계를 거쳐서 심해지는 아닙니다. 가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거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균이 곰팡이 그다음에 어허. 일반 박테리아 그다음에 그렇죠. 트리코모나스는 달라요.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부터 이제 태생이 다르게 다른 나타납니다. 애군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남편들과 그 동시에 갔을 때 말을 아끼시잖아요. 이게 성병인지 네네. 과 그래서, 관련이 있나 없나를 예, 두루뭉실하게. 의사를 만났을 때 아마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 분비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는 부끄럽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일반적인 질염은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이게 내가 곰팡이인지 박테리아만 구별을 해도 그냥 뭘 오버더파 써도 되는지 아니까. 뭘 써든지 아니까.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분비물을 휴지로 닦으셔가지고요 관찰하셔야 돼요. 네. 네, 냄새 관찰. 맡아보시고 관찰하시고 양상을 보시고. 아니, 몸이 불편한데 네, 해야죠. 몸이 불편한데. 이게 그래서- 우유처럼 몽글몽글한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마신 것처럼 특징적으을 딱딱 얘기하시면 의사를 5분 만에 만나셔도 바로 바로. 아, 예, 검사만 싹 그렇겠네요. 하셔도 의사도 이제 들으면서 이 분비물의 특성만 들어도 거의 감은 다 잡힙니다. 그렇겠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게 위축성 질염인데요. 이게 폐경기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피부랑 되게 상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에 그 질 근육도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제 드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세포들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이에요. 분비물은 거의 없어요. 한데 건조하기 때문에 가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려우면 어떻게 됐어요? 긁게 되죠. 그죠? 긁게 되면 또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외부에서 또 이제 상하게 염증이 되니까. 생기고 이게 네네. 또 방광염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하. 피부 손상에 의한 염증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는 막 가려움이 심하지 않고 이제 막 이제 자기가 상처 날 정도로 긁지 전 단계에는 오버 더 카운터에 가시면 KY 젤리라고 있어요. 음흠. 윤활제.
윤활제. 예, KY 젤리라고 이거는 이제 평소 때 이제 성생활하실 때 좀 도움이 되도록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윤활제를 조금씩 바르면 약간 시원한 청량감도 드시고 가려움증이 덜하세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시면 네네.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만나셔야 되고 이제 피부 건조증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치 이런 거 다 하시고 음흠. 그다음에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바르는 에스트로겐을 처방 좀 받으시면 돼요. 그럼 건조증이 완화될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기 폐경기 여성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제 먹는 그 약을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증상도 같이 좋아져요. 아하. 네네. 네. 그러면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네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말 이 단순 여성 부인과 질염 그다음에 방광염은 스트레스 관리랑 평소 생활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건강 관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흠. 식단하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 술 담배 피하시고 이제 영양제 드시고 적당히 이제 운동하시고 청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근데 또 너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청결하면 청결제를 쓰시는 건 과다 정말 남용은 좋지 안 않고요. 네, 된다. 또 꽉 끼는 옷은 피하시고 그렇죠. 이제 특히 여기 저희가 더운데 살잖아요. 속옷을 네. 잘 입으시고 잘 갈아 입으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질염이나 이 방광염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흠. 아니면 건강 정보 공유에서 이제 알려드린 그런 여러 가지 종류별 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저기 여자분들 앉아서 나 이제 뭐 이경훈 교수 강의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좀 오늘 메모해 들으신 놓고 분들은 네 메모하신 걸 그냥 푸세요. 음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이걸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서로 증상을 공유를 하세요. 여성분들끼리. 그러면 네. 반드시 그분들이 있어요. 치료를 아하. 받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병은 알려라 그러잖아요. 요 질염도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정말 여자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에요. 자기가 아. 뭐 1년에 한 번 걸리느냐, 3년에 한 음. 번 걸리냐 그게 문제지. 언젠가는 계속 경험을 해 오셨고 본인이 모르고도 넘으셨고 하지만 앞으로는 대처를 잘 하셔서 불편한 증상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겪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 네네. 칠호님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네.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절대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상태가 정말 안 좋으면 네. 안 해야 되겠죠. 그럼 하지 본인이 말라십니다. 이거는 네. 당연히 아시지만 그냥 컨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유익한 시간 마련됐고요. 네네. 자칫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 그것을 이렇게 활짝 네. 공개해서 양지에다가 딱 풀어놓으니까 네네. 굉장히 좀 당당해진 기분이에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오늘은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주 얘기를 하셔야 이젠 더 이상 저희가 뭐 조선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말씀드린 예방법에 대해서도 평소 때 이제 아셨으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건강 강의 때 뵐게요. 네, 네. 기대됩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저희 돌아와요.